안녕하세요. 현재 3천여 명의 가족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베테랑 베터라스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무료로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후 문의 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FC 도쿄 대 나고야 축구와 관련하여서 리그컵 2차전의 경기로 나고야 홈에서 열린 첫 경기에서는 나고야가 2골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도쿄는 원정 경기에서 비기기 위한 라인업을 들고 나왔으며 그러나 전반전에 초반 일찍 선제골을 내주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인저리 타임에 아다일톤의 추격골이 나오긴 하였지만 바로 추가골을 내줬기 때문에 2차전에 2골 열세를 안고 임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리는 2차전에서는 공격적인 라인업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며 올리베이러와 나가이 타가와와 아다일톤 등 공격의 자원을 모두 내보낼 것이고 아베와 와타나베 등 중앙 미드필더들은 라인을 올릴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나고야는 홈에서 열린 1차전에서 좋은 승리를 거둔 곳입니다. 모리시타와 가브리엘 카나카즈 등은 교체로 나와서 짧은 시간만을 뛰었고 스비에르 초크는 아예 경기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FC 도쿄 나고야에 있어서 원정에서 정면 승부를 펼칠 충분한 여건이 되는 것이 사실이며 나카타니와 김민태가 버티고 있는 최종의 수비도 워낙 안정적인 곳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때 나고야가 지지 않을 것 같은데 나고야는 가와사키와 마리노스 등 리그 선두권 팀보다도 최종 수비에 안정감이 더 있는 팀입니다. 원정에서 버티는 것은 일본에서 가장 잘하는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릴 도쿄의 공세를 끊어내고 역습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1차전을 쉬고 나설 스비에르 초크를 주축으로 역습에 나설 나고야가 이길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도쿄팀은 리그에서 9위로 승무 패패패 전반적인 흐름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리그에서는 이미 최근의 3분의 경기에서 무승 2연패의 흐름으로 저조한 흐름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직전의 나고야의 컵대회 1차전에서는 1대3 대패를 허용을 하면서 기대 이하의 대응력을 보였습니다. 올 시즌의 홈리점이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불안감은 더욱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FC 도쿄 나고야에 있어서 특히나 아직까지 다수의 주축 자원들이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의 가동 범위에 또한 상당한 부담감이 잔재하는 상황으로 나고야 상대 최근의 홈 3경기 2승 1무로 선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여전한 이유입니다. 다음으로는 나고야 축구팀인데 리그에서는 4위로 승무승 패승 별다른 위기감은 없는 준수한 흐름입니다.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최근의 14경기 무패의 흐름으로 이 동안 11승으로 일단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컵대회에서 또한 최근의 3분의 경기 연속으로 경기당 최소 2득점 이상을 기록을 하였고 아주 강한 공세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직전의 일정에서 또한 홈 2점을 잡고 도쿄의 3대1 대승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나 주포 마테우스 이나가기, 야쿱과 같은 일선의 자원들의 뚜렷한 득점력이 눈에 띄게 그 기대감은 더욱더 증가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FC 도쿄팀인데 지난 1차전의 맞대결에서 1대3 패패를 당한 곳입니다. FC 도쿄 나고야에 있어서 전반전에 이른 시간 수비가 무너지면서 실점을 허용하게 되었고 이후의 경기력을 좀처럼 끌어올리지 못한 점이 크게 작용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공식전 6번의 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칠 만큼 위닝 멘탈리티도 떨어졌으며 낙승을 기대하기는 힘이 듭니다. 유독 나고야 수비를 뚫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곳입니다. 최근에 4차례 맞대결에서 2무 2패로 승리가 없는데 득점 성과가 단 2골에 그쳤습니다. 레안드로 선수가 여전히 징계인 상태에서 빡빡한 나고야 수비를 뚫을 수 있을지는 의문사항입니다. 이 팀은 수비 또한 무른 곳으로 일단 2점 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윗선에 힘을 주고 경기를 풀어나갈 것 같으며 이 과정에 있어서 배후 공간 노출에 대한 대가 원활하지 않을 생각을 해봅니다. 결장자는 하야시 오가와 나가토모 나카무라 우치다 레안드로 콘노 선수입니다. 다음으로는 나고야 그랜퍼스 승무승 패승 지난번의 1차전 대승으로 결승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곳으로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리드를 지켜서 결과를 따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하게 빡빡한 수비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곳으로 포백 라인이 탄탄한 라인을 쌓고 있는 중으로 윗선의 기모토 이나가키 투 볼란치는 활동량을 높여서 중원전 지역을 커버를 합니다. 비슷한 수비의 기조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대량으로 실점을 내줄 위기는 넘어섰다입니다. 이 팀의 변수는 로테이션으로 물론 결승 향방이 걸려있기 때문에 작정을 하고 후보 선수들을 낼 순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을 하였던 2점 차라는 여유가 있기도 하고
다음 일정이 AFC 챔피언스 리그 8강입니다. 현지의 언론에서도 경기 결과의 윤곽이 그려질 경우에 교체 자원을 10분 활용을 하여서 주력 자원의 체력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득점에 대한 성과는 그냥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결장자는 마루야마 선수이며 오늘은 FC 도쿄 나고야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뻔한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선택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정보 잘 알아보신 후에 좋은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오사카 대 우라와 축구와 관련하여서 리그컵 준결승 2차전으로 열리는 경기로 첫 경기에서는 두 팀이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세레소 팀은 야마다의 동점골로 우라와 원정에서 패배를 하지 않았으며 전반 초반 우라와의 스트라이커인 준코에게 선제골을 내줬긴 하였지만 원정에서 승리와 같은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홈에서 열리는 경기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한다고 해도 결승으로 갈 정도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홈에서 너무 라인을 내리진 않겠지만 수비에 중점을 두고 역습을 노릴 것이며 니시오와 카토 등이 수비 라인을 유지를 할 것 같고 사카모토 오쿠보 정도만이 역습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우라와 팀은 가와사키를 탈락을 시키며 우승에 대한 열망을 키운 곳인데 첫 경기에서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한 것이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오사카 우라와에 있어서 그래도 에사카와 준커가 같이 나온 전방의 화력은 인상적이었으며 1차전에 원정골을 내주면서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세레소 원정에서는 적극적인 공세로 임할 것 같습니다. 우라와가 공격적으로 임하긴 하겠지만 세레소가 홈에서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하였을 때 세레소 승리를 보고 있으며 원정에서 우라와의 맹공을 잘 막아냈는데 전방의 공격수 마크보다는 중원 싸움을 거칠게 가져가면서 우라와의 장점인 패싱 게임의 맥을 끊었습니다. 2차전에서도 하라카와와 사카모토 등이 우라와의 중원 움직임을 제어할 것이기 때문에 흐름을 가져올 것이고 역습으로 이누이와 오쿠보가 상대의 수비를 공략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레소 팀은 리그에서 12위로 패승패패무 최근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상당히 불안한 곳으로 일단 최근에 이어진 7번의 경기에서 성적은 1승 1무 5패입니다. 패배율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한 가운데 매우 뚜렷한 실점 추이가 이어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오사카 우라와에 있어서 다만 일단 직전의 일정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이 되던 우라와 원정길에 올라서 무승부를 따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리그에서 다소 부진한 흐름과 달리 컵대회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는 흐름이고 전반적으로 올 시즌 뚜렷했던 홈 2점을 잡고 강한 대응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우라와 리그에서는 5위로 승승승패무 직전의 리그 경기 비세를 상대로 하여서 1대5로 참패를 하고 이어서 세레소와의 1차전에서 홈 무승부까지 최근의 흐름이 다소 아쉬운 건 사실이나 이전까지 리그 3연승을 달려온 흐름 축구 컵대회 직전의 라운드에서 강호 가와사키를 상대로 1차전과 2차전 합계 4대4 무승부를 거둔 공격적인 대응력이 매우 뛰어나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최근 급증한 수비 불안과 함께 원정에서 워낙 큰 약점을 노출한다는 점은 큰 변수이기도 합니다. 올 시즌 리그 원정길에서 패배율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하는 추세인데 특히나 세레소를 상대로 또한 원정 3연패로 압도적인 열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망이 분명 좋지 못한 형세입니다. 오사카 우라와 다음으로는 세레소 지난번에 1차전 맞대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으며 전반전에 이른 시간 상대방의 공세에 끌려갔고 후반전에 중반 겨우 경기에 추를 마쳤습니다. 그나마 홈 2점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다행이긴 하지만 낙승을 기대를 하기란 힘이 듭니다. 공격 성과가 다시 날 수 있을지가 의문으로 공격진 전반적인 화력이 떨어져 버린 상태에서 주전의 공격수 타타트까지 대표팀의 차출로 이번 경기 결장을 합니다. 이 팀은 수비 밸런스 불균형 또한 간과를 하지 못하는 곳으로 최근의 빡빡한 일정으로 인해서 선수단 체력 저하가 상당한 탓에 기동력 저하가 두드러지기도 하고 선택백 조합의 1대1 매치업의 열세와 안일한 대처가 발목을 잡습니다. 클린시트 달성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결장자는 반담 랑타가트 선수이며 다음으로는 우라와 레즈 1차전의 홈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운 여운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부담을 가진 상태에서 원정길에 오르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력의 차이에 있어서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선수 이탈도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수준이기도 합니다. 이 팀은 저항 자체가 충분한 곳으로 지난번에 고베 전 대패를 빠르게 회복을 하였으며 다시 후반이 무너지지 않을까란 우려가 있긴 하였는데 코백의 활용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더하기도 하였고 수비진의 전반적으로 집중력을 높였습니다. 윌선의 투 볼란치 또한 1차 저지선 역할을 10분 수행을 하면서 힘을 보탰고 이번 경기에 있어서 클린시트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팀은 상대팀에 비해서 공격의 성과가 꾸준한 곳으로 지난 공식전 6번의 경기에서 전부 다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확실한 득점을 책임질 수 있는 정커 발끝에 다시 기대를 걸며 그의 영향력만 잘 묻어서 나온다면 생산에 있어서는 1득점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장자는 사카이 선수이며 오늘은 오사카 우라와 축구 어느 곳이 이길지에 기대를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알아보고 찾아보게 되었는데 잘 알아보신 후에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TV.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